네, 24학년도 발걷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3번은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봤는데 요 안에 있는 요 탄젠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 탄젠트의 점근선 외우고 있죠.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리고 n은 정수 이렇게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점근선식 있죠? 요거를요 지금 요렇게 탄젠트 함수긴 한데 변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내가 외우고 있는 점근선식하고 같다. 일단 요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하고 같다라고 놓으시고 이걸 잘 정리해서 x는 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게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파이를 넘길게요. 그러면은 얘는 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게 문제에 주어진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사인 128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보니까 이 128도하고 요런 애들을 봤을 때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애는 38도겠죠? 왜냐면 38도는 90도에다가 38도를 더해주면 128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90도를 우리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38도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변환의 원리대로 계산해 나가면 되겠네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을 했으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38도 그대로 갖다 붙여주시고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38도 요것은 2사분면인데요.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38도 요렇게 변환이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38도 0.7880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물론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을 일일이 찾아도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라인을 내가 그으면 뭐 요쯤에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요 놈과 만나는 포인트가 지금 두 군데가 보이는데 여기하고 여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포인트는 2분의 3파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 이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찾는 식이니까 얘가 2분의 3파이랑 같아지겠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가 3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인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할 줄 알아야 식이 이제 이렇게 아니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했으니까 뭐 할까요? 루트 2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런 거 이렇게 숫자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이 x 값을 일일이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지금 얘기해준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 선이 조금 움직이더라도요. 자 여기서 약간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걔랑 만나는 두 포인트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위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3파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물론 얘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가 달라지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의 합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얘네들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위치에 있을 거다. 그러면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것이 2분의 파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파이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쵸? 요거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합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갈게요. 그 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그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6번은 삼각 부등식이고요. 7번은 사인 법칙만 쓰면 되고 8번은 코사인 법칙만 쓰면 되고 9번은 헤론의 공식만 쓰면 되죠. 네, 그래서 공식 하나씩만 쓰면 되는 것들이라 넘어왔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서 10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이 2일 때라고 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보이니까 이거 각변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대로 쓰고요. 요거 각변환 시켜주면은 코사인인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x 요거 2, 4분면인데 2, 4분면의 코사인의 보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달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사인을 s라고 줄여서 쓰고요.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플러스 k가 되겠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k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s라는 문자, 그러니까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인의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최대치소를 찾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가운데 라인이 여기쯤에 있겠네요. 여기쯤에 여기가 s가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바로 옆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면은 좀 멀리 있겠죠? 이렇게 멀리 s는 1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경계선 포함해서 이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생각해 보면 최대가 당연히 가장 높은 지점 여기라는 것이 보이죠, 그죠? 여기가 얘가 갖는 최대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낮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대값은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4분의 1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s가 1이 되는 순간이죠. s가 1이 되는 순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k-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2라 그랬기 때문에 얘를 2라고 생각을 하면 k는 4분의 7이 되겠고요. k가 4분의 7인 걸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요 놈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 요거 하고 그 다음에 k값 요거 하고 이렇게 둘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4분의 6이 돼가지고요. 2분의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되게 쉽고 어려운 문제는 또 확 어렵고 이렇더라고요. 자, 11번 문제 좀 집중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줬죠. 요거 이제 우리가 라지 R로 쓰는 4루트 7 요 놈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러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변은 여기 14라는 C하고 마주보는 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써볼 수 있는 식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C분의 14 요것이 2R과 같으니까 8루트 7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얘랑 자리 바꾸면요. 자리 바꾸면 사인 C가 8루트 7분의 14가 되는 거니까요. 약분시키면 얼마죠? 8루트 7분의 14 약분시키면은 요게 4가 될 거고 요게 7이 될 거고요. 7하고 루트 7도 약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사인 C가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그쵸? 4분의 루트 7이 될 거고 물론 모든 각은 다 예각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예각을 갖는 예각이면서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 C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사인 C를 찾을 수 있죠. 그죠? 사인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찾는 상황이니까 친구 찾기.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살짝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코사인 C는 4분의 3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C가 4분의 3인 것을 알아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코사인 C 자리.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AB 는 4분의 5인데요. 이건 당연히 양변에 A, B를 곱하고 싶죠. 그래서 A, B를 곱해주면 여기 여기로 곱해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4분의 5 A, B를요.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거니까 아하, A와 B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랑 B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사인 C를 알고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C제곱은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C의 값이 지금 14이기 때문에 C제곱이면 196이죠. 196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건데요. 코사인 C가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렇게 써볼까요? 얘도 A제곱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 요 B도 A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A에서 2분의 3 A제곱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A제곱 요게 196이 돼가지고 A제곱이 그러면 2 곱하기 196이네요. 됐네요. 그쵸? 196이 14제곱인 거 생각해보면 A는 14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은 14 루트 2가 되겠고 보기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첫째 항이 나와 있고 공차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왜 풀어보려고 하냐면 이 표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소값 이 말 있죠. SN의 최소값이 등장했다.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자,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이 수열은 몇 항까지가 음수야?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몇 항까지가 음수냐? 지금 첫 항이 음수잖아요.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4니까 점점 커질 거죠. 점점 이 수열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양수로 바뀌기 직전까지만 더해야 그래야 SN이 가장 작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항으로 우선 써보면요.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56입니다. 그러면 얘가 한동안 음수이다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지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4n이 56보다 크다니까 n은 14보다 크다죠. 그 얘기는 15번째 항부터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더해야 돼요? 14번째 항까지만 더해야 SN의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14를 구할 거고요. S14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14괄호 2a니까 마이너스 104 플러스 n-1 13 그리고 d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52니까요. 마이너스 5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7 곱하기 마이너스 52. 그쵸?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 요 계산하면은 300 마이너스 364가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의 최소값이라든지 SN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몇 번째 항까지가 음수냐 또는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질문이 셋째 항까지의 합이 4고요.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24고요.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3개씩 끊어서 생각하면 편한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자, 이거를 요렇게 등비 수열의 합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이걸 3개씩 끊어서 접근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뭐 공차가 얼마인지 이런 거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등비 수열들의 합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얘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끊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3개씩 묶어가지고 그 합들을 써보면, 자, 얘네 셋이 더한 값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쓰고, 얘네 셋이 더한 것을 뭐 이렇게 쓰고, 얘네 셋이 더한 것을 이렇게 쓰면 이 세 개의 값들도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세 개를 더한 게 4라고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 이만큼을 더한 게 24라고 말해줬는데, 그 중에 앞에 세 개가 4니까 그 다음 세 개는 그 합이 20이 되겠죠? 그래야지 둘이 합쳐가지고 24가 되니까요. 그런데 얘와 얘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 곱해서 나온 건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5를 곱한 값과 같겠구나 해서 요것을 우리는 10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도 나온 거죠. 앞에 6개가 24고요. 뒤에 3개가 100이니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다 더한 것은 124. 답은 2번. 네, 이렇게 끊어서 푸는 방법이 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자, 이렇게 등비수열들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건 이제 로그의 성질을 한번 써주라는 얘기니까 로그의 성질을 한번 써가지고, 자, 하나의 로그 안으로 다 합치게 되면 진수끼리 곱해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곱해져 가지고 띵띵띵띵 끝에도 3개를 쓸게요. A18, A19, A20. 자, 이런 모양의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첫 10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곱한 것이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6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 등차 수열에서는 어떤 규칙이 성립하냐면, 요놈이랑 더한 값이 요렇게 둘이 더한 게 그 다음 거 요놈이랑 더한 값하고 똑같고, 또 그 다음 거 요놈이랑 더한 값하고 똑같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는,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친구하고 맨 끝에 있는 요 친구하고 요렇게 둘을 곱한 값이요, 그 다음에 있는 친구랑 또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 요거를 곱한 값하고 일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의 항들을 양 끝에 있는 것 이렇게 둘씩 이렇게 묶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가운데 있던 두 친구가 곱해질 텐데, 그 두 친구가 바로 얘네 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도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거 3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것도 3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곱해서 3이 되는 묶음이 10묶음이 들어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방에 로그 3에 3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풀어봤던 그 호원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윤서가 이거 근과계수의 관계로 풀었어요 라고 했던 그런 비슷한 유형인데,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N, BN이니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AN과 BN을 더하면은 N이고요. 그 다음에 AN과 BN을 곱하면은 2N 빼기 1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AK제곱 더하기 BK제곱 요거는 그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요거 플러스 요거는 이놈을 제곱해 준 다음에 거기서 요 놈을 두 번 빼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괄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시그마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시그마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자, 방금 쓴 것을 k로만 바꿔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그마를 분배시켜야 되죠. 자, 이 시그마를 분배시켜가지고 시그마 k제곱 마이너스 4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2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해 볼까요? 이 부분 계산하면은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6분의 6, 7, 13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부분 요거 계산하면은 역시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6,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 놈은 상수항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꼭대기의 숫자랑 곱하는 거죠. 이제는 12가 될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식은 여기서 66 지워지면은 91이고요. 마이너스 4하고 요거는 요렇게 지워지면은 21이니까 84 그리고 플러스 12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 더하기 12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하나씩 그 유리화를 시켜주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씩 유리화 시키기 싫으면 그냥 일반 항을 유리화 시켜 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1씩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요 끝에 있는 요 친구에다가 결국 1 넣은 게 첫 번째 항이고 여기다가 2 넣은 게 두 번째 항이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놈만 한번 유리화를 시켜 볼게요. 요 놈이 유리화되면 어떤 모양인가? 자, 그래서 요 놈을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 n-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 놈의 짝꿍인 루트 n-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요걸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n-1 빼기 n-1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n이 지워지면서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으로 하나 묶어주고 요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 1 넣은 거잖아요. 1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쵸? 요게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n까지 집어넣은 것 그게 이제 an입니다. 그럼 우리는 A48이 궁금하니까 자, 이 A48을 시그마로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48까지 넣은 거구나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요. 자, 바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1 넣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얘가 지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부터 지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요거 살아남았고 요거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규칙대로 가가지고 마지막 것도 48 넣은 것만 쓰지 마시고 47 넣은 거랑 48 넣은 것을 다 써주셔야 돼요. 47 넣으면은 루트 46 마이너스 루트 4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8 넣으면은 플러스 루트 47 마이너스 루트 49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면 앞에서 1번과 3번이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도 뒤에서 1번과 뒤에서 3번이 살아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워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0은 안 써도 되고요. 요거 1이고 요게 마이너스 4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던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루트 3이니까 자, 괄호 앞에 있던 거 분배시키면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말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3과 2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y는 nx라는 직선도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릴 건데 둘 다 2차 함수죠. 둘 다 2차 함수. 하나는 폭이 좀 좁아요. 이렇게 폭이 좀 좁으네. 이런 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폭이 좀 넓어요. 폭이 좀 넓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릴까요? 띵. 자, 이렇게 폭이 좀 넓게. 자, 이런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하고 폭이 좁은 애가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그죠? 여기가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A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이 넓은 애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가 BN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AN을 지나고 X축, Y축에 평행한 두 직선.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게 AN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두 직선이고요. 마찬가지로 BN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두 직선이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얘네들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이 보입니다. 이 직사각형. 요 놈의 둘레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 A라는 점의 좌표랑 BN이라는 점의 좌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쵸? 자, 그럼 교점 찾는 거니까요.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놔요. nx가 3x 제곱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교점은 0,0은 아니에요. 무조건 1사변면에서 만나는 그 점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을 x로 한번 나누어도 괜찮아요. 내가 찾고 있는 x가 0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3x가 n이니까 x는 3분의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3분의 N이고요. Y좌표, 여기 X자리에다가 3분의 N을 넣어요. 그러면 요거는 3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AN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거 폭이 넓은 직선 얘도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같다라고 놔보면 그러면 nx가 3분의 1 x제곱과 같다. 역시 내가 찾는 게 0은 아니니까 x 하나씩 지워버려요. 그럼 x는 3n이 되겠네요. 3n. 그러면 bn이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좌표가 3n이고요. 3n을 갖다가 다시 여기 요 식에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y좌표는 3n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점들이 나왔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다 나오겠죠? 가로의 길이는 x좌표끼리 뺀 것,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뭐냐면 3분의 8n이죠. 3분의 8n. 자,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y좌표끼리 뺀 거니까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뺐다. 그러면은 얘에서 1 빼면은 3분의 8n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했는데 ln은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2배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6이라는 값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고 n제곱 플러스 n 이것을 우리가 ln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시그마에 넣고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시그마의 값은 자, 시그마 3분의 16 앞으로 꺼내버릴게요. 3분의 16 꺼내버리고 n은 1부터 9까지 n제곱 플러스 n. 자, 그럼 공식 좀 써봅시다. 3분의 16 하고요. 6분의 9, 10, 19.
더하기 2분의 9, 10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묶어볼까요? 요 첫 번째 분수와 두 번째 분수에서 2분의 9, 10을 우리가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얘도 지금 이 6이라는 숫자를 2 곱하기 3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요 첫 번째 분수에서는 3분의 19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는 통째로 다 나갔으니까 플러스 1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약분하면은 얘랑 지워지고 8 되고 얘랑 지워져서 3 되겠죠. 그러면은 8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남았고요. 요 끝에 있는 요 괄호는 3분의 22가 됩니다. 그래서 3을 하나 더 이렇게 지워주시면 남은 것은 8이랑 22랑 곱해가지고 10배. 그러면 얼마죠? 16, 16, 176에다가 10배, 17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다섯 번째 항 이후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얘네들은요 무조건 음수인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변수 없이 이것들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단 근데 이 위에 있는 A4라든가 뭐 A3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아래만 음수고 위에는 양수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쪽에 있는 이제 시그마의 절대값 AK는 자, 우리는 지금 요 위에는 양수라고 가정을 한 상태죠. A1, A까지 쓸게요. 자, 요것들을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에는 A1부터 A4까지는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A1부터 A4까지는 그대로 써질 텐데 이 나머지 A5부터 A9까지 얘네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고 A5 더하기 땡땡땡 A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변에 써져 있는 시그마는요. 우변에 써져 있는 시그마는 A1부터 A4도 그대로 더해지는 거고요. A5부터 A9도 그대로 더해지는 거죠. 그냥 시그마니까. 그리고 플러스 72가 있는 이런 상태. 자, 그렇다면 요거 똑같은 거 지워버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72를 이항시키고요. 여기 마이너스 괄호 A5부터 A9까지 합을 이항시킬게요. 그럼 7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72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넘어오면 요 놈들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괄호 A5부터 A9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로 한번 나눠주면 A5부터 A9까지 더한 값이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의 공차가 D, 공차를 잡아야죠. 우리가 공차를 D라고 잡아볼게요. 그죠? 얘네들의 공차를 D라고 잡을 건데 이 D는 음의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요렇게 다섯 개의 합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렇게 다섯 개의 합. 자, 요렇게 다섯 개들이 얘네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들의 합을 구해보면 2분의 한 다음에 다섯 개니까 항이 다섯 개. 그리고 그 중에 첫 항을 요 놈으로 볼 거니까 여기다 2배 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그리고 다섯 개 항이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공차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이너스 36하고 같아진다?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D가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일단 이 5가 처리가 안 되거든요. 5가 이 분모로 내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풀어봤을 때는 D가 음의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구나.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첫 번째 케이스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 여기부터 음수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A4부터 음수였나 보다. 그쵸? 그래서 양수가 요렇게 셋이고 음수가 그럼 여기서부터였나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아까 전에 지워지는 것들이 1부터 3까지만 지워지겠고요. 4부터 9까지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 케이스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6이라는 값이요 5부터 9가 아니라 4부터 9까지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4부터 9까지의 합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의 합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일단 항이 6개죠. 항이 6개라서 요게 6개가 될 거고요. 이때는 얘가 첫 항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A4를 첫 항으로 쓸 거니까, 자, 3에서 하나 거꾸로 올라간 거니까 공차를 한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얘가 첫 항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2a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d 해주고요. 플러스 n-1d니까 5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느낌이 음의 정수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죠?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얘가 일단 3이 되니까 자, 3하고 요 반대편 약분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는 3d 마이너스 6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은 3d, d는 마이너스 2 됐네요. 음의 정수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2씩 커지면서 따라가면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거 1이고 요거 3이고 요거 5구나.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문제인데요. 21번 문제 너무 어려워요. 무슨 킬러 문제 같은 문제를 내놨어요. 그쵸? 자,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가 1만큼 평행이동이 지금 x축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1을 일단 빼고 요놈의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b, 자, 요놈부터 생각을 해볼 거고, 우선 6분의 파이가 붙어 있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요 녀석의 주기가 얼마일 거냐면 주기가 12가 되겠죠. 그죠?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눠서 주기가 12짜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양수 t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중에서 함수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직선 y는 4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그랬어요. 근데 g18이 5예요. 어쨌든 여기 지금 t 자리에 18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뭔가 0부터 18까지의 범위를 생각해봐라 라는 것 같죠. 그래서 자, 주기가 12짜리인데 18까지를 그려야 되니까 한 주기 반을 그려야 되겠네요. 한 주기 반. 그러면은 여기를 반 주기, 여기를 한 주기, 여기를 한 주기 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지금 사인 그래프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라인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우리가 그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보지 않고 여기를 B 라인으로 볼 거예요. 여기를 B 라인으로. 그죠? 왜냐하면 B만큼 위로 올렸기 때문에 원래 X축이 있던 자리가 위로 올라가서 B 위치가 됐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단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하면은 자, 주기가 12짜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딱 18에서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 그린 그래프는요, 어떤 가정하에 그린 거냐면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린 거예요. 기본적인 사인의 방향대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 출발이 이렇게 출발할 수가 없죠. 이렇게 출발해야죠.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뒤집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그래프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아까 생략했던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있잖아요. 요거 x 빼기 1 요거까지 반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요놈의 그래프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요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리리리리리 가서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요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쪽도 자 여기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그래프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F0이 8이다 이거를 정해줬거든요. F0이 8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쵸? 이 그래프가 출발하는데 여기 값이 지금 8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가 8이라면 y는 4라는 직선은 무조건 얘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y는 4라는 직선은 뭐 많이 쳐줘도 한 여기 y는 4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y는 0이라는 직선은 더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x축은 이거보다 무조건 더 밑에 있겠죠. 그래서 뭐 얘가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치더라도 x축이 그러면 어디 있게 되냐면 x축이 여기쯤에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8, 4 여기쯤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 요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절대값이 씌워지면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y는 4라는 직선하고 교점을 찾아보니 5개가 생겨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절대 교점이 생길 수 없으니까 교점이 생겨봤자 아무리 많이 생겨봤자 하나, 둘, 셋, 4개 정도 생기는 게 최대입니다. 5개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출발하는 그래프가 안 되겠네. 그럼 우리는 A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는 똑같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띠리리리릭 하고, 이번에는 그래프가 출발을 어디로 해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출발해야 되겠죠. 이것도 좀 그어놓고 합시다. 이렇게 그어놓고, 자 그럼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반주기, 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기 반 해서 여기서 18에서 끝나는 요게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돼요. 여전히 여기는 B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 놈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아우 너무 안 이쁘다 그래프가, 그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앞에 부분도 한 여기쯤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였을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8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8이 되네. 그러면 8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거보다 아래쪽에 y는 4라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y는 4. 그래서 y는 4가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쯤 이렇게 y는 4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y는 4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더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x축에서 이 빨간 그래프가 접어져 올라가야 돼요.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절대값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접어져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지금 일부러 그림을 좀 절묘하게 그린 겁니다. 자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또 x축에서 접어져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끝나줘야, 지금 보세요. y는 4라는 지점하고 만나는 교점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이 딱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어야.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래에서 접어져 올라온 지점, 그 볼록한 지점이 딱 y는 4에 걸쳐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줘야 자 문제에서 말한 거 G18이 5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죠. 0부터 18 사이에서 이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y는 4랑 5번을 만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 그림을 이제 찾아내셔야지 풀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지금 접어져 올라가서 딱 정확히 4에 이렇게 걸쳤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접어지기 전에 원래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4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래야지 지금 이게 x는 0이니까 y는 0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접어져 올라왔을 때 여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아하, 요 함수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최소값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라고 봐도 되고 요거라고 봐도 돼요. 요걸 볼게요. 요거라고 보면 요 놈의 최소값은 뭐냐면 지금 A가 음수인 상황이죠. A가 음수니까 자 얘에다가 이거를 더한 것이 그대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값이 원래 절대값 씌우고 플러스 B 하면 최대값이고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B 하면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이게 최대, 이게 최소인데 우리가 지금 그린 그래프는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최대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일 거고요.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A 플러스 B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이 상황에 적용되는 거니까 자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 자 그래서 A와 B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고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F0이 8이라는 것을 그냥 대입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F0이 8이라는 것을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이면은 X자리 0 들어갔으니까 A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자 사인은 마이너스를 뱉어내죠. 그래서 앞으로 뱉어내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사인 6분의 파이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겠습니다. 그거 플러스 B가 F0의 값 8과 같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식이 나왔죠.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하시면 A값, B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뺄게요. 빼면은 2분의 3A가 뺐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2 그러면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집어넣으면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가 확정이 됐고요. 그럼 fx 다시 한번 쓰면 fx는 마이너스 8 사인 6분의 파이 괄호 x 빼기 1 플러스 4 요런 친구고 거기다가 18을 집어넣은 것이 답입니다. 그럼 18 집어넣으면 F18은 여기가 18 들어가면 17이니까 마이너스 8 사인 6분의 17파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다 18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주기가 12잖아요. 주기가 1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18이나 F6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죠? 한 주기 빼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F6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돼요. 6분의 5파이 플러스 4가 되고요. 사인 6분의 5파이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이게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그래프의 모양까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꽤 어려운 문제였다. 자, 풀이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요. 화이팅!